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깔린 회색빛 하늘이 오래된 소파에 앉은 지연의 얼굴에도 음영을 드리웠다. 커튼은 반쯤 쳐 있었고 고요한 실내에는 탁탁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 컵은 아직 미지근한 커피 향을 흘리고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집 특유의 냄새, 정돈된 거실, 침묵이 익숙한 공간. 하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었다. 언니는 급하게 지방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와야 했고, 형부는 회식이 있다며 퇴근 후 바로 술자리에 간다고 했다. 어쩌다 혼자 남게 된 형부의 집. 결혼 7년 차 언니의 집은 항상 정리되어 있었고, 지연에게는 편한 휴식처처럼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는 그랬다.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지연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다. 언니는 아직 도착하려면 2시간은 더 걸릴 테고 형부도 늦는다 하지 않았던가.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현관 쪽을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빗물이 흘러들어왔고 그 위로 젖은 구두가 무겁게 걸음을 멈췄다. 지연아. 젖은 셔츠와 흐트러진 머리, 흔들리는 눈빛. 형부였다. 취했다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어딘가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아니, 몸이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형부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얹혔다. 축축한 손끝이 스치는 순간 지연은 숨을 삼켰다. 지연아, 왜 이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지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형부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젖은 셔츠에서 식은 체온이 느껴졌다. 지연은 몸을 움츠리며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형부의 팔은 느슨하지 않았다. 형부, 지금 술 드셨어요? 겨우 짜는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천천히 숨을 쉬었다. 숨결이 닿는 그 자리에 이상하게도 낯선 전류가 스쳤다. 지연은 머리가 하얘졌다. 밀어내야 했다. 분명히 지금 이건 아니었다. 술에 취했으니 실수일 것이다. 그럴 것이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이상했다. 형부의 움직임은 흐트러졌지만 그의 손길은 어딘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연아, 그가 또 한 번 불렀다. 지연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이름이 낯설게 들렸다. 그를 통해 들리는 자신의 이름은 더 이상 처제라는 관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은 멈췄다.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던 생각도 밀려드는 혼란도 그저 그 품 안에서 가만히 스스로를 멈춰 세웠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빗방울과 함께 가라앉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형부의 숨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형부의 온기, 젖은 셔츠 사이로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감정의 파문. 이건 실수야. 잠깐의 착각일 뿐. 분명 그렇게 지나갈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 순간을 피하지 않았다는 걸.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멈췄지만 형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다. 그날 밤 이후 지연은 다시는 예전처럼 형부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어쩌면 형부를 예전처럼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햇빛이 거실 안까지 깊숙이 스며들었다. 전날의 흐린 하늘과는 전혀 다른 날씨였다. 창문 너머로 부서지는 빛이 바닥에 길게 번져 있었다. 지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불 사이로 스치는 공기가 낯설었다. 이 집에서 자고 일어난 게 몇 번 있었더라. 그럼에도 오늘 아침은 달랐다. 낯설고 어색하고 조용해서 더 불편했다. 냄새가 났다.
볶은 계란, 토스트, 은은한 커피향. 누군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 지연은 잠시 이불 속에서 그 향을 맡으며 멍하니 누워 있었다. 방 안은 정적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살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떠올랐다. 어제 젖은 셔츠, 휘청거리던 몸, 품에 안겼던 그 순간, 그의 목소리. 형부. 심장이 2번 크게 울렸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이불을 젖혔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머리가 흐트러진 자신보다도 눈빛을 외면하게 됐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속은 아수라장이었다. 거실로 나갔다. 형부는 주방에 서 있었다. 하얀 티셔츠와 반바지, 평소처럼 편안한 차림이었다. 아침 햇살 아래 그는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그 순간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확히 말하자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뒤를 돌아봤다. 일어났어. 짧은 인사였다.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평범한 일상 속 인사.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한 박자 늦게 형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식빵을 뒤집었다. 토스트가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번졌다. 지연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주방 입구 근처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묻고 싶었다. 어제 일 기억하냐고. 그게 무슨 의미였냐고.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지금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형부는 냉장고에서 딸기잼을 꺼내더니 잼을 조심스레 발랐다. 지연은 식탁 위 컵에 따라진 커피를 천천히 들었다. 식었는지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언니는 언제쯤 와요? 겨우 짜는 말이었다. 아마 오늘 오후 늦게쯤 올 거야. 조금 밀렸다더라고. 형부는 대답하면서도 눈은 맞추지 않았다. 손끝만 분주히 움직였다. 그 말투도 눈빛도 몸짓도 너무나도 정상이었다. 지연은 그 정상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가 어제처럼 흔들릴 때보다 지금처럼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순간이 훨씬 더 불편했다. 형부는 접시에 토스트 2장을 올리고 지연 앞에 가져다 놓았다. 먹어. 속 안 좋으면 미음 끓여줄까 했는데 일단 빵 준비했어. 지극히 다정한 말투. 언제나처럼 가족처럼 챙기는 말투.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스쳐간 테이블이 마치 지난밤의 연장선 같아 손이 가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둘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연은 토스트를 바라봤다. 형부는 핸드폰을 보며 뉴스 기사를 스크롤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연은 묘하게 떠밀리는 기분을 느꼈다. 모든 감정을 스스로 묻고 있는 듯한, 누구도 기억하지 않기로 입을 맞춘 듯한 그 공기. 형부는 지연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를 보지 않았다. 둘 사이엔 대화보다 더 큰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침묵. 그리고 거기 담긴 피하지 못한 기억. 잠시 후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평소처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형부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지연은 조용히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아침 공기가 스며들었고 아직 촉촉한 바닥이 발끝에 닿았다. 문을 닫으며 어제의 그 소리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지연아. 그가 불렀던 목소리.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기억은 명확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기억은 단 한마디의 사과 없이 묻혔다. 지연은 천천히 걸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등을 밀고 있었지만 속은 어딘가 싸늘했다. 이건 실수야.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구운 토스트처럼.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혹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을 뿐. 그건 아주 선명하게 둘 사이에 남아 있었다. 말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것, 바로 기억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신자 민석. 심장이 조용히 2번 더 크게 뛰었다. 지연은 소파에 앉은 채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이 익숙하면서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언니의 남편, 자신을 늘 지연아라고 불렀던 사람. 통화 연결음은 짧게 울렸고 곧바로 끊겼다. 발신이었다. 부재중으로 처리되었다. 그 순간 지연은 이상하게도 숨을 쉬지 못했다. 다급하지도 않았고 떨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다시 온다면 받을지 말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5분쯤 지나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이번엔 길게 울렸다. 지연은 끝까지 벨소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그러다 3번째. 망설임 끝에 손끝이 화면을 스쳤다. 무의식 중이었다. 누군가 말하면 실수로 눌렀다고 둘러댈 수 있을 정도의 느슨한 판단이었다.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기계 너머로 침묵이 잠깐 흐르고 곧 익숙한 음성이 들렸다. 지연아. 그는 언제나처럼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 한마디조차 위태롭게 느껴졌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속 어딘가가 간질거리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숨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날 기억나. 심장이 멈췄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 그날이라는 단어 하나로 몸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애써 담담하게 묻는 말투였지만 속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그 끝에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멈추지 말라고. 지연은 숨을 멈췄다. 무언가 뇌리를 찌르듯 스쳐갔다. 그날 밤의 공기, 젖은 셔츠,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안긴 순간. 그건 형부가 취해서 기억을 잘못하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니, 민석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그 낮고 부드러운 말투는 오히려 더 날카롭게 지연을 자극했다. 난 기억해. 그리고 넌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지연은 전화를 끊으려 했다. 손가락이 종료 버튼 위에 닿았다.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연아. 정말 싫었으면 밀어냈어야지. 말끝에 약간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 밤의 체온이 전화를 타고 전해지는 것처럼.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그녀는 멈췄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였다. 밀어내지 않았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있었다. 그 침묵이 무엇이었는지 지연도 잘 모르겠다. 순간의 당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던 혼란의 표출이었는지도. 통화는 그 상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제와는 달랐다. 민석의 말은 전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나, 널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그날 이후 자꾸 생각나. 내가 멈춰서 서 있던 모습도. 내가 안았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던 것도. 지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그의 말은 지극히 조용했고 말끝마다 멈춤이 있었다. 그 침묵의 틈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만들어냈다. 언니한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만 기억하고 있을게. 그게 너한테 더 나을 것 같으면. 그 말은 차분하게 끝났지만 지연은 거기서 또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실수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게도 그날의 멈추지 않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지연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형부. 말끝이 갈라졌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멈췄어야 해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민석은 기다렸다. 지연이 대답할 시간을 줬다. 그 말 없는 기다림 속에서 지연은 오히려 더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전화 끊어요.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다. 감정이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말 사이로 번지고 있었다. 그래. 민석은 짧게 대답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은 아닐 거야. 지연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귀에 여운이 남아 있었다. 감정은 불쑥 끼어들었다. 기억 너머에서 마음 어딘가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다. 점심시간을 겨우 맞춰 도착한 카페는 회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지연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쪽 자리로 향했다. 오늘따라 햇살이 따갑게 느껴졌다. 화면에 뜨는 숫자들은 정해진 순서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지만 머리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정오 즈음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근처야. 보낸 사람 민석. 그 짧은 문장이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다. 근처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었다. 자신이 있는 위치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지금 너를 보고 싶다는 신호. 그리고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는 암시. 지연은 처음에는 무시했다. 답장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분 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그림자가 그녀의 앞에 앉았다. 민석이었다. 잠깐이면 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앉는 자세는 오래 머물겠다는 태도였다. 지연은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와의 거리. 불과 팔 하나 뻗으면 닿을 자리. 민석은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빈손으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신호등을 건너는 아이들, 택시를 잡는 직장인. 일상의 풍경 속에서 두 사람만이 멈춰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는 단정 지을 수 없었다. 그저 말없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무언의 질문이 가득한 눈빛. 왜 온 거예요? 겨우 꺼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민석은 한쪽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그냥 내 얼굴이 궁금했어. 지연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보고 싶었다는 감정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 그는 빠르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냥 마주 앉아 있으려고. 그 이상은 안 해. 말도 안 해. 눈으로만 괜찮을 때까지만. 지연은 시선을 내렸다. 테이블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무릎 위로 내렸다.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를 감싸 안았다. 그 감각이 묘하게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둘은 동시에 웃었다. 말 없이, 이유 없이. 마주본 것도 아니었지만 같은 타이밍에 터져나온 웃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뭔가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민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멈춘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지연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만 되뇌었다.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먼저 그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침묵을 유지했고 거리도 두었고 회피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모든 걸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민석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창밖으로 시선을 두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평온함이 지연에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나 가봐야 돼요. 지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숙였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일 잘 마무리해. 지극히 평범한 말. 하지만 그 안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걸음을 옮기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뒷모습이 계속 눈에 맴돌았다. 그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건물 로비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섰을 때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부는 어딘가 비어 있었다.
민석이 전한 건 어떤 확실한 감정도 말도 아니었다. 그저 존재였다.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 시간은 온몸에 남아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문득 생각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을 전할 수 있구나. 그건 더 깊고 더 오래 남는다. 그가 남기고 간 건 커피 향도 대화도 아니었다. 그저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이 피어났다. 퇴근길. 지연은 습관처럼 가던 지하철역 계신 반대편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도 왜 이쪽으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냥 발길이 이끄는 대로 따르고 있었다. 휴대폰은 가방 안에서 묵직한 진동을 내고 있었다. 메신저 알림 몇 개, 부재중 전화 하나.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단문 메시지. 오늘 잠깐 볼 수 있어. 보낸 사람은 민석이었다. 잠깐 이라는 단어는 늘 조심스러움을 가장한 욕망을 감추고 있었다. 지연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민석이 있는 곳은 멀지 않았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손엔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다. 멀리서 봐도 그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앉는 자세, 고개 숙이는 방식, 종이컵을 감싸는 손. 지연은 그 모습에 묘하게 익숙함을 느꼈다. 그녀가 다가서자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가볍게 웃었다. 지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이젠 그 무언의 시간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잠시 후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미안해.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정면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 말이 너무 선명하게 가슴에 박혔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목소리는 낮았고 무너지는 걸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 없어요. 계속 생각났고 잊으려고 애썼고. 근데 오늘 또 여기 있네요. 민석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담담했지만 깊었다. 지연아, 난 감정 없이 그런 행동 안 해. 그리고 지금도 그날의 내 표정이 계속 떠올라. 지연은 숨을 삼켰다. 민석의 말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자신은 멈췄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목소리도 내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묻고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지연은 놀라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에서 진실을 느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너한테 짐이란 거 알아. 그렇지만 이 감정까지 거짓은 아니야. 지연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 언니가 아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묻자 민석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아마 날 떠나겠지. 근데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될까? 우리 사이에 생긴 이 감정까지 다 지워질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위험했고 정직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다. 도망치고 싶어요. 지연은 입을 열었다. 계속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무 일 없던 척, 잊은 척. 근데 민석 씨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면 저는 도망칠 힘이 점점 없어져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감쌌다. 그 감촉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속을 더 시리게 만들었다. 이건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마주 앉은 이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민석을 지운 적이 없었다. 스스로 그렇게 믿으려 했을 뿐.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의 내 행동, 미안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지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흔들리는 눈동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주방 한쪽에서 물이 끓고 있었다. 싱크대 위에는 반으로 자른 당근과 흰 양파가 얌전히 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앞에 선 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질을 이어갔다. 지연은 식탁 의자에 앉아 오렌지를 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오후였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나누는 일상의 대화. 둘은 어린 시절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말하고 TV 속 드라마를 흘려듣고 있었다. 너 요즘 얼굴 좋아졌네. 뭐 좋은 일 있냐? 언니는 싱긋 웃으며 지연의 뺨을 손끝으로 콕 찔렀다. 지연은 그 말에 오렌지 조각을 입에 넣으며 웃어 보였다. 그냥 회사 일이 조금 풀려서 그래. 스트레스가 좀 덜하니까.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진 마늘을 냄비에 툭툭 털어 넣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익숙한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그럼 다행이네. 요즘 우리 민석이도 야근 많고 정신없던데 너도 고생 많았겠다. 순간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오렌지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당황한 표정은 최대한 숨겼지만 손끝이 조금 떨렸다. 언니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주방에서 냄비 뚜껑을 닫고 국물이 끓는 걸 바라보며 말했다. 아, 어제 민석이가 너 잠깐 회사 근처 지나갔다고 하더라. 커피 한 잔 했다며.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처였길래 그냥 잠깐 마주쳤어. 목소리는 가능한 한 무심하게. 그 사람 진짜 자상하긴 해. 언니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가끔 보면 나보다 너를 더 잘 챙기는 것 같아서 질투난다니까. 그 말에 지연은 억지로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놀람,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아주 조용한 슬픔. 언니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깨끗하고 밝은 그 웃음이 지연에겐 벽처럼 느껴졌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너무 따뜻해서 더 아픈 벽. 지연은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을 꼭 다물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민석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 난 이미 선을 넘은 걸까? 생각이 생각을 덮었고 오렌지 향이 목에 걸리는 듯 했다. 너도 이젠 사람 좀 만나봐야지. 언니가 다시 말을 걸었다. 이대로 혼자 있으면 나중에 외로워져. 민석이도 걱정하더라. 또 한 번 그의 이름. 이젠 정말 숨이 막혔다. 지연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은 더 뜨거워졌다. 그날 밤 그가 안고 있던 체온. 말 없이 자신을 감싼 그 손길. 그 순간 지연은 확실히 느꼈다.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왜 그날의 온기가 지워지지 않는 걸까? 그 감정은 죄책감 위에 누워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체온. 단순한 실수라고 믿기엔 너무 생생한 그 감정의 결. 언니가 수저를 꺼내며 말했다. 이제 국 조금만 끓이면 될 것 같아. 너 술은 못 마시니까 나중에 반주할 거 있으면 무알콜 맥주라도 사놔야겠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는 형부 믿어요. 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었다. 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지. 내 옆에서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없어도 나를 생각할 사람이라는 거 알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자신의 마음이 더럽게 느껴졌다. 믿는다는 그 한마디가 자신을 더 깊은 죄책감 속에 밀어넣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럼에도 민석의 얼굴이 떠오르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밤늦게 퇴근하던 날,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석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웃었고 지연은 모른 척 지나쳐 버렸다. 하지만 마음은 지나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그 카페 앞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다. 혹시 오늘도 있을까? 혹시 또 기다리고 있을까? 감정은 무섭게 스며들었다. 불현듯 떠오르는 그의 손. 짧았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체온. 그리고 말없이 마주했던 눈빛. 지연은 두려웠다. 이 감정이 현실이 되어버릴까봐. 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왔다. 자매로서의 관계, 그 안에서 쌓여온 시간과 신뢰,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석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지금 근처인데 얼굴만 잠깐 봐도 돼.
그 문자를 보고 안 돼요. 라는 답장을 쓰다 결국 지운 건 지연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 곁을 맴돌았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 시선에는 욕망보단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걸 알아챘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다. 욕망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어디까지가 위험이고 어디부터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은 밤마다 스스로와 싸웠다.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밀어내려 했고 안 되라는 말을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그 수백 번의 말보다 민석의 단 한마디가 더 깊게 남았다. 나 너한테 무례하고 싶진 않아. 근데 놓고 싶지도 않아. 지연은 그 말을 지운 줄 알았다. 머릿속에서 밀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말은 더 선명해졌다. 이중의 감정이 몰려왔다. 죄책감과 설렘, 불안과 기다림. 밀어내면서도 또 기대하고 멀어지려 하면서도 발걸음을 멈춘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이 또렷했다. 그 아래서 한 사람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었다. 자신이 밀어낼 수도 없는, 피할 수도 없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제 그녀는 부정하지 않는다. 민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가옴을 자신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카페 안은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다. 잔잔한 음악, 잔을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낮은 목소리들. 지연은 따뜻한 라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친구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만난 사이였지만 서로의 기분은 금세 익혔다. 너 요즘 좀 이상해. 친구의 말에 지연은 피식 웃었다. 내가 언제 안 이상했어. 농담처럼 던졌지만 친구의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그 눈빛에 오래 담기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지연은 알고 있었다. 뭐 있어?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신호등이 깜빡이고 햇살은 테이블 위까지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풍경 위로 지연은 아주 무심하게 진심이 묻어난 말 한마디를 흘렸다. 요즘 누가 자꾸 생각나. 순간 친구의 눈이 정지했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받은 사람처럼. 또 시작이네. 한숨 섞인 목소리. 넌 항상 그래. 선 넘기 직전까지 가. 그 말에 지연은 움찔했다. 그렇다. 늘 그랬다. 애매한 경계 위에 서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버텨왔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멈춰섰다. 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다. 친구는 라떼 거품을 스푼으로 저으며 말을 이었다. 너처럼 눈빛에 감정 다 담기는 사람은 그 경계도 엉망이야. 내가 딱 멈춘다고 해서 상대가 모를 것 같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절도 반박도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누군데? 이번엔 유부남이냐?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연의 눈빛은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친구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무언가를 눈치챈 듯 작게 욕설을 뱉은 뒤 고개를 저었다. 야, 진짜야?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백도 부정도 하지 못한 채 손끝으로 잔을 만지작거렸다. 이건 아니지, 지연아. 그건 아니잖아. 친구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마치 멀리서 울리는 경고처럼 가슴에 닿았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경계 위에 계속 서 있는 자신을 목격하고 있었다. 한 발만 더 떼면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발끝만 걸쳐놓고 있었지만 이젠 그 걸음이 자꾸 움직이고 있었다. 민석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또렷하게 떠올랐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날, 아무 말 없이 건넨 커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넌 아직 날 밀어내지 않았어. 그 말이 계속 마음속을 때리고 있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끊어. 이런 관계는 안 넘어가도 다 알아. 결국은 상처만 남아. 지연은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이 감정은 위험하고 도덕적 기준에서는 명백히 잘못된 방향이었다. 모두가 손가락질할 일.
그리고 언니가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런데도 지연은 그날 밤 이후 단 하루도 민석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나도 알아. 이게 다 안 된다는 거.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보여. 생각나고 눈앞에 계속 그 사람만 떠올라.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난도 조언도 위로도 그저 가만히 지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속에 있는 감정은 이해라기보다는 걱정에 가까웠다. 지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이 경계를 지금이라도 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 충동은 순간이었지만 강렬했다. 금기를 어기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멈춰있는 이 감정의 시간을 확실하게 끝내고 싶다는 갈망. 좋든 나쁘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끝내 그 한 발을 떼지 못했다. 그 한 걸음엔 너무 많은 책임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가슴 속에서 울리는 충동을 억누르며 지연은 라떼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함 뒤에 남는 씁쓸함이 지금 자신의 감정 같았다. 경계의 끝, 그 끝에서 지연은 오늘도 스스로를 붙잡고 있었다. 편지는 의외였다. 그는 전화를 걸었고 메시지를 보냈고 때론 직접 찾아왔지만 편지라는 방식은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흰 봉투, 깨끗한 글씨, 정갈하게 적힌 수신인 지연. 그 글씨체는 낯익었다. 그의 서류 가방 옆에 보였던 서명 끝마다 맺히던 깔끔한 획. 지연은 주저했다. 누군가 현관 앞에 슬쩍 두고 간 듯한 그 편지를 몇 분이나 바라보다가 결국 거실 안으로 가져왔다. 식탁 위에 올려둔 채 3번은 더 돌아다녔다. 물을 마시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 모든 움직임은 읽지 않기 위한 핑계이면서도 마침내 읽기 위한 예열 같았다. 지연은 결국 봉투를 열었다. 조심스레 그리고 천천히 그의 감정이 묻은 종이를 찢고 싶지 않았다. 내용은 담담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했어.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크림치즈빵을 샀는데 지연이 내가 좋아했을까 싶더라. 예전에 너랑 카페 갔던 날 내가 말없이 빵 하나를 오래 바라보던 게 생각났거든.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아주 작은 장면.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그녀가 어떤 빵을 선택했는지, 어떤 말도 없이 창밖을 바라봤는지. 편지의 내용은 평범하고 담백하고 어쩌면 너무도 일상적이었다. 마치 정말 그냥 안부를 전하듯 어색하지 않게 써 내려간 글. 그러나 문장의 마지막, 그 모든 담담함을 뒤흔드는 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너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더 알고 싶어. 짧았다. 그러나 충분히 깊었다.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 말은 지금껏 민석이 했던 어떤 말보다 더 날 것이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고백은 거리를 두는 말 같으면서도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들기 위한 의지였다. 그리고 그래서 더 알고 싶다는 그 말은 지연에게 가장 위태로운 문장이었다. 그녀 역시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자신이 왜 울지도 못하고 왜 화내지도 못했는지, 왜 도망치지 않았고 왜 그를 미워하지 않는지, 왜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읽고 있는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러나 민석은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불완전함까지 알고 싶다고 말해버렸다. 지연은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다. 읽은 지 오래였지만 손에서 떼지 못한 채 무릎 위에 올려둔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텅 빈 듯 복잡했고 가슴은 조용히 요동쳤다. 그가 왜 이 말을 썼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방식이었다. 다가오는 걸 멈추지 않으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조심스럽지만 절실한 다가옴. 지연은 편지를 접지 못했다. 그 종이의 끝자락을 손끝으로 계속 만지작거렸다. 꼭 그 말의 여운을 더 오래 붙잡아두고 싶은 사람처럼.
너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더 알고 싶어. 그 문장 안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질문, 감정, 고백, 그리고 넘지 않겠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넘고 싶다는 말. 지연은 안다. 민석은 여전히 자신의 경계를 걷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계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편지를 접었다. 그러나 찢지는 않았다. 쓰레기통에 넣지도 서랍에 숨기지도 않았다. 그저 책상 모서리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지만 마음이 자주 향하는 자리. 그 편지는 그녀의 침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가 지연의 안쪽 어딘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백화점의 사람들은 분주했다. 지연은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향수를 보던 중이었다. 향이 어지러울 만큼 섞여 있는 매장 안에서 고개를 돌린 순간 그 장면이 시야에 들어왔다. 멀지 않은 거리. 민석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여자였다. 단정한 셔츠에 밝은 웃음을 가진 사람. 민석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엔 어색함이 없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아니지. 속으로 되뇌었지만 어떤 감정이 차오르고 있는 건 멈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향수 코너의 기둥 뒤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눈으로 쫓았다. 여자는 민석의 팔에 손을 얹으며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가볍고 익숙해서 지연의 속이 스르르 끓어올랐다. 질투.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감정이 민석의 타인과의 거리 앞에서 거침없이 드러났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야? 속으로 외치며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끝낸 줄 알았잖아. 다 지웠다고 생각했잖아.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 모든 부정을 조롱하듯 펼쳐지고 있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마치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 사람은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오던 사람이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너를 이해할 수 없지만 알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 손끝 하나, 눈빛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던 사람. 그런 민석이 지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그 웃음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속이 쓰려왔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심장은 말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그래,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그 순간 민석이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지만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여자에게 뭐라 말한 뒤 걸음을 멈췄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출문을 향해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눈가를 식혔다. 왠지 눈물이 맺히려 했다. 울 일도 아닌데 난 도망치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다가왔잖아. 그날 이후 자신은 모든 걸 멈췄다고 생각했다. 거리를 두고 단절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지연은 민석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감정은 언제나 가장 불편할 때 고개를 든다. 사람이 많고 빛이 번쩍이며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처럼 흘러가는 그 공간 속에서 지연은 스스로가 만든 벽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마주하고 있었다. 민석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도 아마 이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 쪽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연은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 막연히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더 아프게 만들었다. 무너진 건 경계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을까?
혹은 기대였을까?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녀의 감정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 따위가 아니었다.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지연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아니었다. 어느 저녁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다. 퇴근 후 지연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8번이나 열고 닫고를 반복했다. 민석의 이름을 눌렀다가 취소하고 메시지를 쓰려다 지우고 결국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어떤 계획도 망설임도 없이 불쑥 전화를 걸었다. 호흡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심장은 이미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몇 초 뒤 민석이 전화를 받았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짧았고 조용했으며 놀란 기색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숨을 한 번 삼키고 말했다. 지금 시간 돼요? 그 말에 민석은 짧게 대답했다. 어디야? 도시 외곽의 한 공원. 조명이 드문드문 켜진 산책로 끝 벤치. 민석은 도착하자마자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차라리 감정을 눌러담는 시간이었고 숨겨야 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드러나는 과정 같았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오늘 백화점에서 봤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봤어. 누구예요? 묻고 싶지 않았지만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민석은 그 질문에 망설이지 않았다. 회사 동료. 그냥 점심 같이 먹고 잠깐 들은 거야. 그 짧은 설명만으로도 지연은 어느 정도의 안도를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왜 이토록 안도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다. 질투는 감정의 본질을 가차없이 드러내니까. 그래서 전화한 거야? 민석의 물음에 지연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젠 아무것도 숨기지 못할 것 같았다. 아니,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민석은 한 손으로 뒷목을 짚었다.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공원 가로등 불빛이 그의 턱 아래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내가 연락 안 해줘도 괜찮았어.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보고 싶어도 참을 수 있었고, 기다리는 것도 익숙해졌고, 그런데도 오늘은 너한테 전화가 올 것 같았어. 그 말에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감정을 이제는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민석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길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혹은 다시 묻고 싶어 하는 듯. 그러나 말은 꺼내지 않았다. 지연도 그를 바라보았다. 말보다 긴 눈빛이 오갔다. 숨이 섞이지 않아도 이제는 서로의 온도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변명도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는 서로를 속이지 않는 순간이었다. 민석은 웃음기 없이 말했다.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린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 어디가 돌이킬 수 없는 곳이라도, 누군가에겐 잘못이라 불릴지라도 감정은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묘하게 가벼워졌다. 마치 짐을 덜어낸 사람처럼. 진심은 언젠가 말로 꺼내질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몰라도 더는 서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형부가 나한테 다가왔던 거, 처음엔 그게 그냥 실수라고 믿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다가오니까 저도 멈추고 있던 마음이 따라가더라고요. 민석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지연의 말을 들었다. 침묵 없이, 판단 없이. 지연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이젠 더 이상 제 감정을 부정하지 않을래요. 끝까지 가보면 어쩌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무너지면 돼요. 그 말에 민석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만남이었다. 서로 나눈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그 안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문자가 도착한 것, 지연이 잠들기 전, 불 꺼진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있던 시간이었다. 민석.
그의 이름 옆에 숫자 1이 떠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눌렀다. 다시 생각해. 널 상처 입히고 싶진 않아. 짧은 문장이었다. 그의 말투처럼 조용했고 직설적이지 않지만 의도가 분명했다. 지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가 마치 유리조각처럼 심장을 눌렀다. 그는 물러서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러섬조차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연은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어두운 방, 무표정한 천장, 그리고 손에 들린 핸드폰.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메모장을 열었다. 지금 이 감정을 그에게 바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용히 써 내려갔다. 그날 상처 입은 건 저였어요. 하지만 멍 자국은 감정이었어요. 지연은 손가락을 멈췄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천천히 자각했다. 민석은 물러나려 한다. 지연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흔들리면서 지연의 손을 놓아주려 한다. 그런데 그게 더 아팠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멀어지는 건 오히려 더 잔인한 일이었다. 지연은 다시 폰을 들었다.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문장을 다시 썼다. 그날 상처 입은 건 나였어요. 하지만 멍 자국은 감정이었어요.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보낼 것인지 지울 것인지.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마저도 민석의 말처럼 들렸다. 그는 항상 말이 적었고 감정을 숨기며 전해왔고 끝까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진심은 지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지연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도덕과 감정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지 이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다. 상처인지 사랑인지 알 수 없어. 그 말은 소리내어 말한 것도 아닌데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를 멈추려 한다. 그건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춰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 감정은 지연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마음은 자력처럼 끌려가고 있었고 이젠 멈출 수 없는 속도에 접어들고 있었다. 멍든 자리처럼 아픈 감정.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남아있는 기억. 그게 상처인지 사랑인지는 누구도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장을 그대로 보냈다. 몇 초 뒤 메시지 옆에 읽음 표시가 떴다. 민석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연은 그가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지 눈을 감고도 떠올릴 수 있었다. 감정은 깊어졌다. 서로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못했고 그 자력은 점점 더 가까운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불이 꺼진 방, 잠들 수 없는 밤, 창문 너머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지만 지연의 가슴 속은 오히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비가 왔다. 거짓말처럼 그날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낮은 회색 하늘, 길게 들이운 물기, 우산을 툭툭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지연은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흐릿하게 번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도착하셨습니다. 그제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빗방울이 곧장 어깨 위로 떨어졌고 집 앞 계단에는 익숙한 초록색 우산이 놓여 있었다. 민석의 집, 아니 언니와 형부의 집.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집이라는 말이 더 맞았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지연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몇 초쯤 지났을까? 안에서 문이 철컥 하고 열렸다. 민석이 문을 열고 나타났다. 말은 없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몸을 옆으로 비켜섰다. 지연은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더웠고 차가웠다. 모순된 감정들이 공존했다. 민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지연이 들어오자마자 그는 돌아섰고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마치 예정된 행동처럼 아무 망설임 없이 지연은 그 뒤를 따랐다. 그날 밤 젖은 셔츠와 흐려진 눈빛 속에 그가 자신을 안았던 그 자리,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 지금 그 자리에 다시 도착했다. 소파 옆 테이블에는 누군가 미리 준비한 2개의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김이 조금 남아있는 따뜻한 물. 의미 없는 일상이듯 아무 의미 없이 놓여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신호였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손에 든 잔을 들었다. 지연도 맞은편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이제 굳이 말로 확인할 것도 확신할 것도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과거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 형부는 취해 있었고 지연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취하지 않았고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민석이 잔을 내려놓았다. 지연은 그 손끝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형부는 그날 계속 다가왔죠. 나는 멈춰 있었는데 그 말에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정면으로 진심을 담아 지금은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이제 기다릴 수 있어. 지연은 그 말에 오래 시선을 머물렀다.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은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저 따라오겠다는 의미. 선택을 그녀에게 맡기겠다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 무서워요. 지연이 말했다.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서 불안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근데 어딘가로 가는 거잖아.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 그 순간 지연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민석은 그것을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연은 그 눈빛에 처음으로 자신이 허락받았다는 감정을 느꼈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내리고 있었고 그 방 안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어떤 말보다 선명했다. 우린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것이 어디든 이젠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지연과 민석은 거실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창밖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아래 마주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느리고 묵직했다. 이야기마저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민석의 손이 테이블 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급하지 않았다. 어떤 당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은 손끝에 스치는 기류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멈췄다. 공기마저 얇아지는 느낌이었다. 민석의 손이 그녀의 손 가까이에 도달했을 때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난 멈췄어요. 근데 형부는 계속 다가왔잖아요. 그 말은 조용히 떨어졌지만 공기 속에 길게 머물렀다. 그날 이후 처음 꺼낸 고백. 그 침묵의 의미를 말로 꺼낸 순간 민석의 손끝이 멈췄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러나 말은 낮고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내가 날 멈추게 해야 해. 그 말에는 이전의 민석과는 다른 결이 있었다. 그는 멈춰 있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다만 선택을 그녀에게 넘기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지연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다. 그동안 계속 끌려왔다. 멈춰야 한다고. 이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붙잡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말은 모든 걸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둔 것이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지연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아주 짧았던 것일 수도 있고 한참이 지났을 수도 있었다. 그러다 지연의 손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테이블 위 그의 손끝을 향해 그 거리. 몇 센티미터. 아주 작은 간격. 그러나 그 거리는 모든 감정을 통과해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손끝이 거의 닿을 듯한 순간 지연은 손을 멈췄다. 민석이 숨을 들이켰다. 그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로의 손이 공기 속에서 머무른 채 마치 투명한 망 너머에서 감정을 교환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게 사랑이라면 그건 너무 늦게 온 거야.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선명한 거지? 손끝이 떨렸다. 닿을까 말까. 단 한순간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거리. 민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지금 이 순간이 우리한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래도 지금만큼은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감정은 이미 넘치고 있었고 말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한순간 그녀의 손끝이 민석의 손등에 닿았다. 그 다음은 의도된 것도 실수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감정을 품고 다다른 끝이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그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어떤 낭만도 환상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감정, 서로를 꺼내지 못해 서로에게 파묻히는 순간, 그날 밤 그들의 손끝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감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햇빛이 고요하게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비가 그친 다음 날의 아침은 어쩐지 잔잔했고 모든 것이 잠시 멈춰 있는 듯했다. 지연은 민석의 집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거리는 고요했고 길가에 남은 빗물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밤새 쏟아졌던 감정의 흔적처럼 어제의 손끝, 그 다음, 그리고 이어진 정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분명히 지나갔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혹은 관계의 틈. 그날 밤 민석은 그녀를 안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다. 지연 또한 그에게 기대지도 않았다. 그저 둘은 손끝으로 서로를 확인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그 전부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지연은 마음속으로 천천히 물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건 잘못이야. 그 말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 넘지 말아야 했던 경계, 지켜야 할 관계, 정답처럼 들리는 말. 또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사랑이야. 그건 감정의 논리.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죄책감을 뚫고 자란 감정. 지연은 그 어느 쪽도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우리가 했던 건 단지 실수였을까? 아니면 속으로 삼켰던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 정의되지 않은 문장. 사람은 늘 감정을 말로 설명하려 하지만 때론 그 말들이 감정의 본질을 가리는 것도 있었다. 지연은 길가 벤치에 잠시 앉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작은 나무잎 하나가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문득 민석과 처음 가까워졌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날 형부는 술에 취해 그녀를 안았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그때는 실수라고 믿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건 정말 실수였던 걸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이 자라고 있었던 걸까? 단지 그날 그것이 드러났을 뿐.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감정은 늘 그렇게 어느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저 마음속엔 여전히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도덕과 감정이 부딪히는 경계에서 그녀는 계속 흔들렸고 민석은 그 흔들림에 다가왔으며 이제는 둘 다 물러서지 않았다. 그 선택이 옳은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느낀 감정이 거짓은 아니었다. 사랑이었을까? 상처였을까? 아니면 그냥 사랑인 척한 외로움이었을까?
지연은 나직이 웃었다. 어쩌면 그런 질문조차 이미 너무 늦은 걸지도 몰랐다. 지나버린 순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우린 앞으로 가야만 한다. 감정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정의되지 않은 채,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채, 그저 흐르고 있었다. 지연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햇빛이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디로든 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위로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이 조용히 따라붙었다.